네, 안녕하십니까. 신 교수입니다. 자, 오늘도 참 엄청나게 한번 몰아친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하락폭이 저가가 4% 가까이 이제 빠졌고요. 이렇게 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 같은 시장이 아래쪽으로 더 엄청나게 빠질 것도 같고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좀 사람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고 요동치게 만드는 딱 이제 그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강조분이면 된다. 강한 종목 그리고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의 시간 동안에 강한 종목의 선택 기준과 그리고 시장이 강하지 않으면 강한 종목이 없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조정 구간이라는 것의 의미가 과연 뭐냐, 하락과 조정을 구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시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러니까 요즘 같은 이런 장에서도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코로나 때 있죠. 2020년도였죠. 코로나 때 그때 굉장히 많이 빠질 때, 안 올라올 것 같았죠, 시장이. 그리고 시장이 올라오더라도 한 1, 2년 걸리면서 천천히 올라올 것 같았죠. 그런데도 급격하게 시장이 급반등을 해서 그 이후로도 엄청나게 추가 상승을 또 했습니다.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도 이 시장이 안 올라갈 것 같지만 이번 시장은 코로나 때처럼 급반등은 안 나올 거예요. 좀 달라요, 시장의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분명히 점진적으로 또 가다 쉬다 또 가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 하다 보면은 시장은 또 신고가가 나게 되는 그런 날이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지금 시장이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공포에만 사로잡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보면요, 정말 앞이 안 보이죠. 아무것도 할 게 없을 것 같고, 단타도, 오늘 같은 장에는 단타도 참 힘들어요. 이제 그런 시장이긴 하지만, 시장을 조금만 여유 있게 바라보고 뒤로 물러나 있다면은 지금 시장이 싸죠. 일단 쌉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이 다 빠져 있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좋고 실제 계속 상승할 그런 회사의 종목들까지도 지금은 다 빠져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지금은 굉장히 잘 골라 놓으시면은 분명히 시간 투자를 하시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하락 이후에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게 될 때, 그때 오히려 탄력 있는 종목들이 보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계좌를 복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금방금방 또 빠르게 또 복구가 됩니다. 올라올 때 더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들은 눈에 훨씬 더 잘 띕니다. 항시 어두웠다가 어두운 데서 조그마한 빛이라도 보이면 상당히 밝게 보이지 않습니까? 금방금방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에서 조금만의 반등이 나와도 먼저 갈 종목이 금방금방 눈에 띄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지금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잠깐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배워야 산다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닥 판단의 기준, 지난주에 아직 바닥이 아니다, 내용상으로 변한 게 없다, 이러면서 바닥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맞아 들어가야지 우리가 바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첫 번째는 나올 수 있는 악재가 전부 다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노출이 됐냐면은 인플레이션은 다 노출이 된 것 같아요. 이건 됐어요. 두 번째, 금리 인상권, 이것도 어느 정도 자이언트 스텝 노출이 됐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 이거 아직 노출이 안 됐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경기 침체로 시장은 관심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3주 전부터 드렸어요. 다른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도 경기 침체를 우려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지난주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확실히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 이런 부분들은 다 노출이 된 거고, 경기 침체가 올 건가 말 건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우리가 지표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제일 큰 거는 GDP가 과연 2분기에도 미국 GDP가 1분기 때 역성장을 했어요. 2분기 때도 역성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제일 큰 관건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소비 심리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또 실업률 매주 발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제는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악재 노출 전체 아직 안 됐다. 이거 조건 만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과거 대비 충분한 조정폭이 있느냐? 이거는 만족됐다 그랬죠. 이거는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과거라고 하면은 지금하고 유사한 어떤 그런 구간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난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를 들 수가 있죠. 그때 폭락했다가 돈 풀면서 올라왔다가 이제 돈 잰다니까 다시 또 엄청나게 요동치던 시장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빠질 때 한 20% 조금 넘게, 조정을 받았어요. S&P 500이. 지금 S&P 500이 고점 대비해서 20% 넘게 조정을 받았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조정폭은 이제 충분하다.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조정폭이 충분하다는 소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 메이저들은. 그 얘기는 뭐냐면 메이저들 입장에서 이제는 매수를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까지는 매수 고민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는 매수 고민을 할 만한 시기라는 거죠. 근데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위에 있는 경기 지표에 대한 확인 같은 것들, 이거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달려들질 못하고 있고,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가 나오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술적인 신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시장의 쌍바닥이라든가 역헤드앤 숄더라든가 다이버전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완성이 돼야 돼요.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5일선을 못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있죠. 코스피가 그 5일선에서 조금 가는 듯 하다가 밀려가지고, 밀리다 보니까, 미국 선물시장 빠지니까, 더 밀려가지고 저점을 또 깨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심리가 엄청나게 안 좋은 거죠. 지금은 완전히 심리에 의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공포감과 그리고 그래도 괜찮지 않나 하는 기대감이 살짝 있어요, 지금 시장에. 하지만 공포감이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극에 달하면서 투매를 유발을 했고, 그러면 저점을 또 깼습니다. 심리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차트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술적인 신호라는 게 결국에는 시장의 심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심리가 잡혔다는 소리예요. 쌍바닥이 나왔다는 거는. 또 역헤드 앤 숄더가 나왔다는 것은. 또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됐다는 것. 이런 신호가 발생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그 시장의 심리가 이제는 뭔가 또 하방보다는 그나마 좀 지지가 되고 있다. 또는 반등이 나오고 있다. 반등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할 수 있는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신호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완성이 돼야 되는데, 과거 대비해서 충분히 빠졌다. 요거 하나밖에 지금 완성된 게 없죠. 위에 완성이 안 됐고, 두 번째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자꾸 뭔가 예상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예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 신호가 완성이 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확인하고 들어가자 이런 말씀 드리죠. 지금 시장, 지금처럼 이렇게 방향성이 없고, 이렇게나 지금 힘든 시장에서 자꾸 예상을 하고, 언제쯤 반등이 나온다, 또 얼마까지 빠지면 반등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자꾸 예상을 하다 보면은,
아주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실 분들은 그런 거 괜찮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도 바닥권에 많이 가까워 왔어요. 근데 그런 여유 있게 투자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렇게 막 달려들 이제 그런 장은 아닙니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시황을 잠깐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이 지금 되고 있고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지금 소비 지표 발표가 있고 7월 달에 GDP 이거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그 22일 날 3일 날 상하원 연설이 있습니다. 이때 제 생각에는 지금 할 만한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그 FOMC 끝나고 나서 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0.75%의 자이언트 스텝은 계속될 것 같다라는 말도 했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행정부 쪽에서는, 백악관 쪽에서는 옐런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연착륙 가능하다. 바이든도 뭐라 그러냐면은 꼭 경기 침체가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달래려고 하는 분위기죠. 근데 행정부는 그렇고요. 이제 파월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아무래도 항시 그렇습니다. 늘 그래요. 어느 나라하고 뭐 어떤 시기고 간에 항시 행정부는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는 입장이고, 그리고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경기를 안정화시켜야 돼요. 물가도 잡아야 되고, 또 경기가 너무 침체되면은 경기 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돈을 풀어야 되고, 이러면서 돈 풀었다 쬐다 하면서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게 중앙은행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냐 아니면 물가냐, 물가가 더 문제다. 경기 조금 침체되는 한이 있더라도 물가를 잡겠다라고 발언을 했죠. 그래서 그 발언을 해놨기 때문에 거의 파월의 연설에서 아주 뭐 엄청난 심각한 그 이외의 발언들이 나오지 않는 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 은행들의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는데요. 아마 이제 24일 날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제 미국 은행들이, 각 은행들이 지금 대출해 준 것들이 얼마나 부실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돈 빌려줬는데 이거 다 받을 수 있냐. 그리고 지금 너네가 가진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그 준비금들이 대출 여력이 충분하냐.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하는 거죠. 결과가 잘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 부실 채권의 어떤 예상치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높아가지고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은행들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온다. 이러면은 그건 곧바로 뭐로 연결이 되냐면은 이것은 경기 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나올 스트레스 테스트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 요게 잘못 나올 경우에는 시장이 한 단계,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빠질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심리가 지배하는 시장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지금 시장 왜 빠지고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종목들도 다 빠지는데 종목들 나빠서 빠지지 않습니다. 좋은 종목도 다 빠져요. 그때 지금은 뭐냐면은 심리가 지배합니다. 아유, 이제는 주식 못 해 먹겠다. 이런 심리들이 팽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좀 사도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좀 지금 싸우고 있는 구간 같아요. 마지막으로 싸우는 요동치는 구간을 봅니다. 기술적인 바닥 패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심리가 좀 잡혀야 된다, 이 소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큰 자리에서 또 이제 저점이 깨졌죠. 전저점이.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전저점 깨는 종목들이 아주 뭐 수두룩합니다. 지지점이라고 했던 것들이 다 깨집니다. 이러면 투매가 유발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정말 뭐 이제 황소 심수처럼 종목 들고 있던 사람들, 올라가면 팔아야지 들고 있다 보면은 언젠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계속 고집 피우면서 뚝심 있게 들고 있던 투자자들도 오늘 같은 날은 다 던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그 투자자들의 매수 평단가가 저 위쪽에 있었죠. 엄청나게 높은 쪽에 있던 그 매수 평단가들이 오늘 다 던지고
던졌는데 받은 사람들이 있죠, 오늘. 그러니까 다 그 매수 평단가가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시장이 뚝 떨어졌겠죠. 예. 그러면서, 오늘 같은 날 이제 그 시장의 거의 모든 종목들의, 그 보유 평단가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바닥이 좀 가까워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때 오히려 엄청난 공포에만 휩싸이지 마시고, 이제는 좀 바닥이 좀 가까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어떤 시각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6월 달의 급락이 오히려 7월 이후에 상승을 예고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FOMC도 있고 또 GDP 발표도 있죠. 그 이후에는 시장이 어찌됐든지 간에 가령 경기 침체 형태로 GDP가 역성장을 해서 2분기, 2분기 연속적으로 GDP 역성장을 경기 침체 진단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제는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어떤 종목들을 내가 살 것인가를 좀 찜해놓고 바라보고 있고 또 들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매도한다 하는 거는 뭐 오늘 매도하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매도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좀 늦었을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빠질 폭하고 지금부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올라갈 폭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한 요번 하반기를만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부터 빠질 폭보다 앞으로 올라갈 폭이 뭐 훨씬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는 좀 늦었죠. 물론 뭐 이제 나 지금 당장에 팔고 다시 잡아야지 이게 딱딱 되시는 분들 같으면야 이제 매도도 뭐 하겠지만은 그런 분들은 벌써 매도하셨죠. 그런 분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도를 벌써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매를 못 하시는 분으로 봐야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좋은 종목들은 종목별로 물론 다릅니다.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참으셔야죠. 지금 뭐 어차피 뭐 반토막 난 거 여기서 뭐 10%더 빠지나 20%더 빠지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좋은 종목들은 좀 들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 툼에 나올 때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팔 건가 아니면 들고 갈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화를 좀 하실 필요가 있죠, 물론. 하지만 현금이 좀 있고 그러신 분들은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되 좋은 종목들은 지금은 매도할 시기는 아니다. 늦었다, 매도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따 그 말미쯤에 다시 한번 좀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 이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강입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하면서 있죠. 주식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고 파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고 파는 거예요. 뭐 종목 고르고 뭐 하는 거 다 해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우리가 뭐 해요? 배팅하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 굉장히 단순한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만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굉장히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시장, 요즘과 같은 시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고 파는 것도 요령 있게 사고 팔아야 돼. 나눠서 사고, 올라갈 때도 나눠서 팔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반등이 좀 나올 때, 그때 조금씩이라도 매도를 했으면 또 얼마나 좋아요. 조금이라도 올라왔으니까 조금이라도 팔자. 그러니까 제가 잠깐 좀 차트 좀 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시장을 코스피인데요.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이 선을 그어보면은 있죠. 저는 이걸 이제 그 벽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보면은 이때 말이죠. 이때 이 파란색 선까지 거의 올라왔죠. 이때 거의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올라오고 나서 며칠간을 못 가고 파란색 선에서 머뭇머뭇거려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 확실히 가려면 확실히 가야지, 여기서. 그죠? 확실히 가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린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웬만하면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나는 도망쳐야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그렇다면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위로만 갈 거라고 생각해서 들고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는 거. 비중 줄이는 게 뭐예요, 이게? 이게 분할 매도죠. 그죠? 그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못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시장에서 방향성 있는 뭐 대세 상승장 이런 데서 돈 버는 거는 있죠. 쉽죠. 그때는 아무 종목이나 사도 들고 있으면 올라가는데요. 그때는 내 실력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죠. 그때는. 근데 우리가 시장에 있으면서 그런 장만 계속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예기치 못하게 빠지고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고 예상보다 더 빠지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맞을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여러분들이 매도는 예술이라고 그래요. 예술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정말 탁 잡아서 고점에 탁 팔면 그 다음에 내가 팔자마자 쭉 빠지고 이래서 예술이 아니라요. 이렇게 분할로 매도를 잘 할 때, 그때 그게 예술인 겁니다. 상당히 요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령이.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뭐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려서 다들 이제 아시고 또 겪어보셨으니까 이제 다들 아시는 거예요. 예상하고 예측한 거는 있죠.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맞는 경우보다 안 맞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도 올라가는 장 같으면은요. 올라가는 장 같으면은 언제쯤 어디까지 오른다 했는데 꼭 그때까지 안 올라더라도 좀 올라가 주면은 틀려도 돼요. 그죠? 틀려도 뭐 어차피 올라갔으니까 조금 올라갔든 그것보다 더 올라갔든 좀 나중에 올라갔든 관계 없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하락장에서는 이때는 예상을 하고 언제쯤 반등이 나온다. 특히 이런 예상. 언제쯤 올라간다. 이런 예상을 하면서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낭패를 보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이 하락을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어요. 방향성이. 이런 장에서 자꾸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는 건요. 이거는 내 계좌에 굉장한 위험을 가져다가 쏟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주식이라는 것은 뭐다? 대응이다. 아마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이 대응이다. 주식은 예상하고 예측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실제로 체화가 안 돼, 몸에 체득이 안 돼 있으면은요, 지금 같은 장에서 정말 힘들죠. 주식은 신호를 읽고 그 신호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같은 장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아마도 내년까지 계속해가지고 이 주식은 예상이 아니라 대응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은 뼈저리게 이거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내년도가 이제 아마 경기 침체가 제대로 올 거예요,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집값 빠지기 시작하고 물가는 잡힐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물가 잡힌다는 소리가 뭐예요? 그 얘기가 사람들 돈 안 쓴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잡히겠지만은 경기 침체 또는 경기 하락, 침체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경기 하락의 속도가 상당히 가파라질 겁니다. 경기 하락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있죠. 내년 상반기 때 시장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올해 하반기 때 올라가면은 올해 한 4분기 말 정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때 시장 안 좋을 겁니다. 내년 상반기 때 안 좋으면은 물론 하반기 때는 또 반등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시장이 계속 전개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겠죠. 금리 인상 시기에 미국 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 주식시장이 좋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적이 없다는 소리는 안 올라갔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올라가던 시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굉장한 변동성을 주기 때문에 특히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 털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겁니다. 올라가는 장에서도 막 흔들면서 올라가 버리면은 다 털립니다. 계좌 다 털리고 특히 오늘 같은 날 다 털렸죠, 지금. 주식 털린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늘 그런 예상이나 그런 것들보다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때 신호를 잘 읽으셔야 돼요. 또 바닥하고 꼭지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꼭지 내가 팔면은 종목이 막 날아갈 것 같아서 못 팔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근데 매수는 굉장히 좀 용감하게 하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지금 바닥 같아
탁 사고. 근데 예상과 다르게 훅 빠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 그냥 쳐다보고 있어. 올라오겠지. 근데 올라오겠지 했던 구간에 또 빠지고 이러면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멘붕이 와버리죠. 그런 주식은 심리예요, 여러분. 주식은 정말 마음이 이렇게 탄탄하지 않으면은 주식으로 돈 벌기가 힘들어요. 이렇게나 흔들어댑니다. 이렇게나 흔들어대다가요, 있죠,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제가 이 말을 해드릴게요. 또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시장이 어느 정도의 단기 랠리를 가져갈 때쯤 되면은 정말 언제 그랬냐 싶게 시장 언제 빠졌나 싶게 시장이 이렇게 힘들었던 시기를 금방 잊어버려요. 그게 이 투자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은 이 심리를 이 개미들의 심리를 특히나 좌지우지를 합니다. 정말 좋은 것만 막 보다가 또 한 번 철퇴를 또 맞죠. 그 심리예요, 시장은 여러분. 심리를 잘 잡고 있어야 돼. 분할 매매의 이유 중에 최고 중요한 것은 있죠. 제가 여기다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그거예요. 심리를 내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분할로 내가 매수를 하고 분할로 매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불안해서 못 살아요. 주식하면서 병 걸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사고 꼭지에서 팔겠다. 이런 욕심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걸 알아내려고 그러고 하시는 분들도 안 계실 거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팔고 또 그거보다 또 올라가면 또 팔고 잡았는데 더 빠지면 조금 더 사야지 하고 여유 있게 조금 들어가고 또 더 빠지면 아이고 좋다 그러고 빠져서 좋다 그러고 더 사고 또 빠지면 한 번 더 사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마음을 안정화시키고 또 이 시장이 지나가고 나야지 뭔가 길이 보일 텐데 그걸 기다릴 때 상당히 사람을 여유 있게 병 안 걸리고 기다릴 수 있게 해줘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거 정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심리가 정말 잡혀야 되기 때문에 심리를 잡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예요. 또 주식의 전략이라는 게 결국에는 세 가지예요, 여러분. 종목 고르는 전략, 그죠? 강한 종목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이런 거죠. 종목 고르는 전략입니다. 이게 첫 번째라고 그랬죠. 종목을 잘 잡아야 돼. 두 번째가 이제 가격 전략이죠. 이 종목은 내가 어디쯤에서 어떤 가격대에서 내가 진입을 하면은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다. 목표가. 단기적으로 나는 여기 목표가, 중기적으로 여기 목표가. 시장 좋다면 이 정도도 가겠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목표가를 정하는 그런 전략. 이걸 알아야지 내가 언제 진입할지를 언제 살지를 알죠. 매수가 전략이 보이니까, 그죠? 또 언제쯤이면은 내가 팔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생기게 되는 거고. 가격 전략. 세 번째가 이제 비중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일 몰라요. 이 비중 전략이라는 거. 이 비중 전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거는 정말 별표 5개예요, 이거는. 이건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지막까지 시장에서, 이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면은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이 비중 전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비중을 넣을 것인가, 종목마다 비중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그러니까 각 어떤 계좌에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이 종목은 뭐 15%, 이 종목은 30%뭐 이런 것들 있죠. 그렇게 할당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종목에 30%를 담아야지라고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30%를 어떻게 담을 거냐 이거죠. 한 번에 살 거냐 아니면은 어떤 구간에서 나눠 가지고 살 거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실제로 주식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계좌 관리라고 그러잖아요. 계좌를 어떻게 관리하세요, 여러분?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관리인가요? 계좌 관리라고 하는 것은 비중을 넣었다 뺐다. 주식을 조금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주식은 있죠. 어떤 종목들을 갖고 있으면은 한 번에 팍 서서 또 한 번에 팍 팔고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다가는 계속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다가는 그러면은 나중에 계좌 보면 정말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 이렇게나 흔들어대는데 말이죠. 정말 남는 게 없어요. 조금 사고 더 사고 조금 팔고 조금 더 팔고 빠지면 조금 더 사고 비중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게 계좌 관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계좌 전체에서 이 종목, 이번에는 이 종목 좀 빼주고, 넌 나중에 보자. 이러고 다른 종목 좀 넣어주고. 아이고, 현금이 필요하다. 지금 같은 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이 필요하니까 현금 좀 마련 좀 해주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계좌 관리입니다. 결국에 주식에서,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살아남으려면은,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계좌 관리를 하는 방법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계좌 관리를 하는 법을 정말 익히셔야 되고, 그 계좌 관리의 최고봉이 뭐냐면은 비중이고, 비중을 얼만큼 실을 거고, 얼만큼 또 뺄 거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현금도 종목이다 이러죠? 현금도 종목이다 이러죠? 그러니까 현금 비중도 잘 써야 돼.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 또 현금 비중 이제는 줄여도 되겠다.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들.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 게 여러분들 계좌 관리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계좌의 관리자가 되셔야 돼.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방치형 그런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 치고 돈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처럼 올라가는 장에서야, 몰빵하고 그냥 한 종목 그냥 팍 집어넣어 놓고 몰빵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막 올라가니까, 그건 뭐 그냥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수익이 더 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아는 사람들은 있죠. 올라가면은 파니까 수익이 좀 덜 날 수 있어요. 올라가면 팔고 밑에 더 잡아야지 싶었는데 빠지질 않고 더 올라가 버리면 뭐 잡을 데가 없으니까 매수를 못 하니까 오히려 특히 그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쭉 올라가는 장세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수익이 더 커요. 실제로. 막 몰빵해놓고 그냥 가만 놔둡니다. 전기차, 배터리 이런 데 그냥 몰빵해놓고 가만 놔둬. 그 당시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그냥 뭐든지 사가지고 우량주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가지고 가만 놔둬도 그냥 올라가.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가지고 좀 올라가면 위에 뭐 있다 여러 가지 따져보고 여기서 좀 팔아봐야지 비중 좀 줄였다 그리고 빠지면 더 사야지 싶었는데 안 빠지고 더 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수익이 더 안 나죠. 물론 뭐 다른 종목 사면 되지만 어쨌든 종목별 수익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나는 장세예요. 근데 그런 구간은 늘 짧아. 늘 짧고 그때 그렇게 돈 번 사람들이 지금 같은 장에서 그때 벌었던 돈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다 반토막이 납니다. 시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번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런 경험을 지금 수도 없이 하죠. 저도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제가 제대로 주식 투자를 한 지 지금 20년, 22년 됐는데, 근데 이런 장세를 정말 수도 없이 겪어요. 돈 많이 벌었네. 근데 그 다음 해가 되게 되면은 그거 다 토해내고 원금까지 토해내고.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장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어떤 그 비중 전략, 계좌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은요, 그러면은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는 뭐 늘 비일비재하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코스피인데요.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요. 이런 구간들 보십시오. 이런 구간들이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금융위기 때거든요. 이런 이제 금융위기 때 이런 구간에서 2008년도에요. 쭉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 이 구간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사람들이 이때 돈 많이 벌었겠죠. 그냥 쭉 계속 올라오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은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간에서 이게 얼마나 올라간 거냐면요. 이 구간에서 한번 봅시다. 얼마나 올라간 거냐면은 저점에서부터 시작해 보면은 133%가 올라갔어요. 135%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S&P, 이거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조정이 들어와요, 여기. 조정이 들어오는데 얼마 조정받았냐면은 거기서 25% 조정받았어요. 근데 희한한 게 있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게 희한한 겁니다. 이때 올라가는 구간에서 135%나 올라가는 구간에서 벌어놨던 이
이 돈 있죠. 이 구간에서 벌어놨던 이 돈들 25%밖에 안 빠지는데도요. 25%밖에 안 빠지는데도 여기서 다 날려먹어요. 이거 주식시장에 주식 해보신 분들은 다 알죠.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벌어놨던 돈들, 이 돈을 이렇게 조금밖에 안 빠지는데 이 변동성 때문에 이때 돈을 다 날려먹습니다. 다 날려먹어요. 이때 벌었던 돈, 이때 남는 사람들 고수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고수들이에요. 주식시장은 늘 벌고 그리고 또 주고 벌고 또 손실 보고 이게 늘 주식시장인데 벌 때 많이 벌고 손실은 좀 적게 손실 보고 이게 고수예요, 여러분. 그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시장과 관계없이 수익을 내는 이런 어떤 것들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없어요, 그런 것들. 어떻게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파생을 잘하고 롱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래쪽 하방으로 배팅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나쁘면은요 돈 많이 못 벌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장과 관계없이 수익을 내는 그런 기법도 없고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시장이 안 좋으면은 반납해야 되는 거고 단지 벌 때 이만큼 벌고 반납할 때 요만큼만 반납하는 거. 이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때요? 벌 때 이만큼 벌었는데 반납할 때 어떻게 해요? 이만큼 반납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같은 장 보십시오, 여러분. 또 이번에 또 어떻게 올라왔나 보세요. 2020년도 저점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고점까지 이번에도 또 133% 정도 올라왔네요. 그죠? 그때 금리위기 때랑 비슷해요. 지금 얼마나 빠졌나 봅시다. 코스피 오늘 저점까지 한 28% 빠졌어요. 금리위기 때보다 더 빠졌네. 그죠? 근데 28% 빠졌는데 이때 번 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벌어놓은 거 다 까먹고 지금 원금까지 까먹고 지금 대출을 받아야 되나 스탁론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죠. 이게 주식시장이 생리고요. 이게 과거로부터 그렇게 엄청나게 이번뿐만도 아니고 금융위기 때뿐만도 아니고 매번 그랬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때 벌고 이때 반납하고 이때 깡통 차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 이때 깡통 차고 주식 버렸기 때문에 수익도 못 내고 그러다 보면 대상승장 오고 이때 돈 다 털려가지고 이런 건 누리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이게 늘 주식시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 올라갈 것 같지만 다 올라갑니다. 이때 말이죠. 1999년도 IMF 때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이때 IMF 때 여러분. IMF 때 코스피가 1000 회복할 수 있냐 없냐 이제는 글렀다 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틈에 1000을 회복하더니 또 빠졌죠. 또 500까지 또 빠졌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안 된다 그랬는데 훌쩍 뛰어넘었죠. 또 올라가고 또 되냐 안 되냐 또 올라가고 금융위기 온 다음에 가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간다. 또 올라가고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이거 또 지나가고 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3,300 또 갑니다, 여러분. 단지 시간 문제고 근데 시장이 한번 방향을 틀기 시작하면은 예상보다 빠르게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장 이런 하락 구간을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늘 겪는다 봐야 돼. 늘 겪는다 봐야 돼. 올랐으면 내려야지. 아니 어떻게 시장이 계속 가기만 해요. 올라가기만 해요. 올라갔으면 내려가는 데도 있어야지. 너무 당연한 거고요. 지금 같은 하락장은 또 이제 상승장을 가져오기 위한 또 이제 준비 작업 중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장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어찌 보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그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령을 좀 지금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분할을 매수를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이제 균등 분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중 전략이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 살 때, 두 번째 살 때, 세 번째 살 때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처음 살 때 내가 10% 샀고, 두 번째 10% 사고, 세 번째도 10% 사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주로 어떤 시장에서 유용하냐면은 시장이 그래도 지금처럼 하락장은 아닐 때, 여러분. 하락장은 아닐 때는 옆으로 이제 가고 또는 상승장이다 이럴 때는 있죠. 분할 매수가 여러분 꼭 빠질 때만 사는 게 분할 매수 아니에요. 올라갈 때도 돌파가 되면은 또 한 번 사고 또 돌파가 되면 또 한 번 사고 더 갈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은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균등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락한다 할지라도 예상되는 하락폭이 상당히 좀 크지 않다. 한 뭐 10% 내외다. 뭐 15% 내외다. 이 정도라면은 나는 뭐 한 5%에 한 번씩 사는데 그 정도면 나는 뭐 10%씩 해가지고 사겠다. 이럴 때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같은 비중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거 있죠. 가령 이제 뭐 이제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못 봤지만 뭐 이제 월급 타듯이 월급 집어넣듯이 적금 들듯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매달 뭐 며칠 날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뭐 뭘 산다 이렇게 해서 종목을 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매번 같은 금액씩 매수를 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균등 분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중 분할이라는 게 있죠. 빠지면은 더 낮은 가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비중을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5%만 들어갔다가 얘가 빠지면은 두 번째는 10% 들어가고 더 빠지면은 얘는 15%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단가 낮아지는 속도가 좀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언제 유용할까요? 이거는 지금 같은 이런 어떤 그 하락장에서는 첫 번째 배팅을 적게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보초병 세운다 이러지 않습니까? 첫 번째 배팅은 적게 해보고 그리고 목표가 도달 안 하고 빠지면은 그러면 두 번째 배팅은 그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고 세 번째 배팅 보통 한 3번 하시면 돼요. 그때 조금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가중분할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급등주들 이제 뭐 이제 그 매매하시는 분들 계세요. 데이 트레이딩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방법이 유효합니다. 급등주가 쭉 오르다가 뭐 타점이 나왔어. 그러면은 들어갈 때 처음부터 너무 크게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들어가고 또 빠져 두 번째 타점 나오면은 조금 더 들어가고 조금 더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등이 나올 때 빠르게 수익을 회복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중 분할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반대죠. 이제 가중 분할 반대 감소 분할 빠질 때 더 조금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보통 그 상승장에서 이제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제 올라갈 때 한번 들어갔어요. 이제 상승 구간인데 한번 들어갔는데 내가 사자마자 예기치 않게 올라 버려요. 그럴 것 같아. 그러면은 충분히 조정을 받을 때 내가 샀어. 사고 나서 이 주식이요. 이렇게 쭉 빠지는 것 같아서 올라가다가 조정받는 거예요.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요 좁은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 들어갈 때 내가 처음 샀던 가격보다 내가 두 번째 사는 가격이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더 비싸게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사는 거죠. 요때 처음에 들어갈 때 한 15% 샀다면은 이때 한 5% 정도만 더 사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뭐 매도를 한다든가 뭐 이랬다 또 빠지면 조금 더 사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감소 분할이죠. 그래서 이런 요령을 여러분들이 발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요령들을 잘 발휘를 하시는 분들은 계좌 관리가 정말 유연하게 잘 되실 수가 있어요. 이거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말이 쉽지.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쉽겠어요. 근데 이것을 터득을 해놓고 이것이 몸에 체화되신 분들은요, 그러면 정말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살아남다 보면은 또 큰 기회 만나가지고 돈 많이 벌고, 많이 벌어서 또 반납 조금 하겠죠. 그러다 또 많이 벌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못하고 이런 기술들을 한 번도 발휘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마냥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못하는지 아세요? 왜 못하는지? 그거는 마음이 급해서 그래. 마음이 급해서, 내가 지금 안 잡으면 막 안 될 것 같고, 지금 막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양봉이 막 나오면은 몰빵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자꾸 분할을 못 하는 거죠. 몰빵 자꾸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할로 하세요. 매도 전략도 마찬가지죠. 매도 전략도 쭉 올라갈 때 일정 구간 올라가면은 분할 매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막 올라갈 때, 특히 여러분 급등주 하시는 분들 하루에 막 올라가는데 어떻게 꼭지에 잡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매도하고 좀 남겨놨다가 또 올라가면 또 한번 매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타기 같은 걸 조금 알게 되면은 위쪽 벽에 다달렸으면은 매도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좀 다행히 쉬어지면은 여기서 매수 또 할 수 있으니까 매도 조금 해주면은, 근데 안 쉬고 올라가면은 또 매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벽타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상승 구간에서 분할 매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올라갈 때 이렇게 쉬었다 이렇게 또 가잖아요. 그러면 어떠냐면 이제 여기를 마지노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깨지면은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반등 나올 때. 그래서 이렇게 깨져버리면 파는 거고, 그게 아니고 또 돌파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마지노선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마지노선을 위쪽으로 N자 파동을 따라가면서 마지노선을 만들어가면서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대응하는 게 이게 이제 마지노선 분할 매도법입니다, 여러분.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해봐야지 이제 되는데,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 당신 이렇게 주식은요, 어렵지 않아요. 머리로 아는 건 어렵지 않아. 그냥 강의 들으면 다 알아요, 주식은. 근데 뭐가 힘들어요? 실제 그것을 트레이닝을 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는 거의 도움이 안 돼. 물론 알아야지 뭘 해보겠지만은, 그래도 그거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길러지지. 그죠? 그래서 해야 돼요, 실제로. 분할 매수 타이밍이라는 건 어떠냐? 일단 첫 번째, 이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매수 신호가 발생할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쌍바닥 나오면은 나는 매수하겠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하셨으면은 쌍바닥 나올 때 매수 한번 하고, 근데 훅 빠져. 어떻게 해요? 기다려. 뭐 나올 때까지. 또 쌍바닥 나올 때까지. 그죠? 또 분할 매수 또 하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5일선 타면은 매수하겠어. 빠지다가 5일선을 탔어요. 그럼 매수를 해. 근데 얘가 또 빠져. 그럼 또 기다렸다 언제 매수해요? 또 5일선 타면 또 매수해. 아니야, 나는 21선 타면은 매수할래. 21선 탔어. 매수했어. 근데 빠져버렸어. 또 언제 매수해? 21선 또 타면 매수. 쉽죠,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에 잡았던 그 매수 타점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법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매수 타점이라는 것이 잡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실패했을 경우에 기다렸다가 똑같은 매수 타점이 오게 되면은 또 들어가는 거죠. 이런 방법이 이제는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제일 무난합니다. 제일 시도를 보고 대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일정 비율 하락할 때마다 나는 사가지고 뭐 10% 빠지면은 더 사야지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약간 좀 고수 냄새는 아닌데 어쨌든 이것도 가능하죠. 또 일정 기간에 또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월급식으로 적립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매수 신호 발생할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방법 있잖아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연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코스피로 보면은요, 가령 이제 이런 거죠. 코스피로 보게 되면은 어디 볼까요? 이제 나는 5일선 올라타면은 뭐 나는 하겠어, 매수하겠어. 요때 이제 5일선 올라탔지 않습니까? 요날 매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목표가는 난 여기를 잡았다는 거죠. 한 2,750 정도 잡았는데,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5일선은 여기도 타고, 여러 번 탔지만은 매수가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두 번째 매수 안 하는 거죠. 좀 차이가 나야지 매수를 하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빠져버렸죠. 그럼 언제 다시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5일선 타야 되죠. 5일선 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 5일선 안 탔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지금은. 5일선 타면은 두 번째 매수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스피가 5일선을 탈 때 나는 세 종목을 1차 매수 들어갔어. 그리고 그 세 종목이 각기 할당된 현금들이 있어. 그리고 코스피가 두 번째 5일선 탈 때 나는 2차 매수들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계획을 미리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분할 매수 전략이고, 그게 비중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여러분 지금 같은 장세에서 지금 같은 장세뿐만 아니라 좋을 때도 몰빵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할로 들어가시고, 오늘 제가 요령까지 알려드렸으니까 그런 요령들을 잘 지키셔가지고 여러분 계좌 잘 지키시고, 지키다 보면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의 승자라는 것은 죽지 않으면 승자가 돼요. 나중에 꼭 승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전략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코스피 2,400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분할 매수예요. 지금은 사도 돼요, 여러분. 단지 분할로만 사십시오. 지금은 쌉니다, 여러분. 더 빠질 수 있어요, 물론. 더 빠질 수 있지만 지금은 사서 물려도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 7월 중순 이후로는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현금이 없으신 분들 계세요. 지금 종목 100%이신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현금 확보 좀 하셔야지. 왜냐하면 종목 교체 좀 해야 되니까. 더 빨리 갈 종목이 앞으로 나타날 텐데 그런 종목들로 잡아타야죠. 그죠? 많이 빠진 종목 사지 마시고, 제가 늘 뭐라 그래요? 빠졌다가 시장 반등 나올 때는 더 많이 빠진 종목 사면은 더 늦게 올라가. 그죠? 덜 빠진 종목 사야지 더 빨리 올라가.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교체하기 위한 현금 확보는 필요합니다. 7월 초까지는 단기 매매 하셔야 됩니다. 단타 하셔야 돼요, 단타. 근데 중기 종목 모아가기도 병행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왜? 2,400 이하니까 중기 종목 모아가기 병행이 됩니다, 여러분. 단기 매매는요, 지금 요즘에 움직이는 애들이 보면은 에그플레이션, 사료 비료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또 이제 원숭이 두창주들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원숭이 두창은 참, 근데 23일 날인가? 내일 모레가 이제 WHO 비상회의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D-Day가 가까웠으니까 얘들은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내일 혹시 올라가면 파셔야 돼요. 또 신재생 쪽, 이런 애들 이제 많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들의 테마들 움직일 때 또 새로운 테마가 나올 수도 있어요. 테마주들 단기 매매가 지금은 제일 낫고요. 그리고 7월, 지금부터 이제 모아 가시려면은 2분기 실적주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셔야 됩니다. 2분기 실적 좋은 애들 지금 다 빠졌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2분기 실적 구간 언제입니까? 7월 달부터 2분기 실적 구간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월 달 중순 이후로 2분기 실적 좋다고 올라갈 종목들 지금 세고 셌어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관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7월 달에는 수익을 좀 바짝 낼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을 지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빠집니다. 주식시장에 계속 빠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들고, 그리고 이번 주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파월 연준의장 상하원 또 연설 여러 가지 이벤트 있으니까 더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흔들리는 구간이 이번 주 다음 주를 지나면서 아마 이번 주가 제 생각에는 피크가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바닥을 잡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굉장히 어두운 구간에서 희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달 중순 이후로의 희망을 가지고 7, 8, 9월 달까지, 10월 달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좌를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